네, 안녕하세요. 방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엄청나게 얘기를 막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다시 되게 좀 전에 엄청 순간 멘탈이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볶음보에 대해서 할 거고, 현재 1번 당근보는 안다고 가정 그죠? 당근보는 아신다고 안다는 가정해야 할 거고, 당근보를 안다는 건 뭘 아셔야 되냐면 등가응력 블록이랑 최대 철근비, 철근비 기준, 그쵸? 그리고 변형률 적합성이라 그러나 평면 유지 과정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응력 변형률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환산 단면 으로 해서 이렇게 철근비 요런 관련되는 것도 이해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이해하시고, 여기서 뭐 여기가 C고 여기가 뭐 이윤대 0.003 기준으로 되는 거고, 여기가 뭐 ET고 여기가 D고, 즉 기호 이해하시고, 그쵸? 기호 이해하시고, 한 번 더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보자면 또 뭘 아셔야 되냐면 그쵸? 크게 그 당근보에서 나오는 거 뭐 요러한 내용들을 다 아신다고 가정하고, 이제 볶음보 처음 시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를 아셔야, 그쵸? 이거를 아셔야, 제가 어떤 거를 아셨으면 좋겠냐면, 이번 정리에서는 볶음보, 그죠? 볶음보 과연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죠? 오늘 정리하는 거에서 제가 조금 핵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근보에 대해서 쭉 이게 이렇게 보가 있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지금 반복은 안 할 건데 흰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오른쪽에 그쵸? 요런 것들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등가응력 블록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0.85 FCK,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립축거리 C고 여기까지가 D고, 사실 DT입니다 지금은. 그쵸?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셔야 되고, DT가 뭐냐? DT는 지금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최외곽에 있는 요 철근까지의 깊이가 DT입니다. 근데 요 두 줄이 있었다면 여기에 D가 있었겠죠? 여기가 D고 여기가 DT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딴 거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건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변형률이 어떻게 돼요? 입실론 T, 입실론 C. 그래서 0.003 입실론 U라고 하나요? 입실론 U라고 하나? 그죠? 어쨌건 압축 측 콘크리트 변형률 0.003 기준으로 저희가 모든 거를 결정을 합니다. 중립축 이런 거를. 그쵸? 그리고 여기가 B고 뭐 H고 전체 깊이, 그리고 여기가 AS 인장 측 철근의 면적. 그래서 철근 B는 이렇게 로로 정의되고 BD분의 AS로 정의된다. 그쵸?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고 가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까지 아셔야 되냐면 요 최대 철근비 이런 기준들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이게 왜 나왔지 도대체,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호를 휨제를 설계하는 데서 설계 컨셉은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보호의 설계 컨셉은 인장 측을 약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성거동이라는 건 변형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연성은 취성의 반대. 그죠? 약하게 해서 연성거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쵸?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최대 철근비 기준들이 있었고, 그쵸?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콘크리트 변형률 곡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대충 0.003으로 본 거죠. 저희는 파괴되는 걸 0.003에 딱 파괴된다. 그쵸? 그리고 철근이 변형률 이렇게 같이 그리면 이렇게 돼서 쭉 가잖아요. 인장수 쭉 갈 거고. 근데 이것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항복 변형률이고, 그죠? 입실론 y가 뭐 한 0.002 정도 됩니다. 400일 때, MPA일 때. 그랬을 때 콘크리트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팍 부서지죠. 저희 공시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막 이렇게 쭉 누르면 곡선이 이렇게 쭉 파괴되고 끝나죠. 그죠? 근데 스틸은, 철근은 인장측이니까 이렇게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쭉 가서 항복하고 쭉 가다가 실제로 어디까지 가요? 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재료역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아, 항복 강도 요거고, 뭐 해서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인장,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인장 강도 뭐 하드닝 구간이고, 그쵸? 여기는 뭐 여기보다 훨씬 길다 막 이런 거 했었고, 그죠? 쭉 있고 변형이 쭉 됐다가 하드닝 한번 일어났다가 뭐 네킹 일어나고 뭐 파괴되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쵸? 즉 변형은 누가 잘해요? 철근은 쭉 늘어난다고요. 변형이 쭉 0.003뿐만 0.004, 0.005, 뭐 0.01 쭉 늘어난다고요. 거기까지. 근데 콘크리트는 0.004 하면 팍 부서지고 말죠. 즉 인장 측을 약하게 해서 연성거동을 유도한다는 거는 인장 측에 철근이 있죠. 인장 측 콘크리트가 탁 파괴돼 버리고 철근이 쭉 늘어나면서, 그쵸? 쭉 늘어나면서 연성거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게 설계 컨셉입니다. 근데 철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철근을 많이 넣으면 최대 철근비보다 많이 넣고, 이제 최대 철근비 정도 넣는 건 괜찮지만 어디까지 넣어버리면? 균형 철근비까지 넣어버리면 균형 철근비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장 측이 항복하기 전에, 즉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컨셉은 여기서 이게 입실론 y고, 이게 철기 스틸이라고 했을 때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입니다. 여기서 여기 항복 강도 fy라고 했을 때 설계는 어떻게? 여기에 2배 이상, 이 입실론 y보다 크게, 그쵸? 요게 최대 철근비의 기준에 맞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뭐 0.004가 있어요. 그죠? 여기 맥스 값보다. 그쵸? 이거보다 쭉쭉 가야 됩니다. 쭉쭉 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최대 철근비 여기 결국 BD는 정해져 있을 거고, 여기 AS를 요 최대 철근비 기준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넣으면 변형을 더 못한다고요. 이렇게 앞으로 온다고요. 변형을 못한다고요. 최대 철근비보다 적게 넣으면 철근을, 최대니까 최대 넣을 수 있는 게 이거란 얘기죠. 적게 넣으면 변형을 이 뒤로 이렇게 쭉쭉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변형을 쭉쭉 많이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가 연성거동을 한다. 바로 부서지지 않고 쭉, 그죠? 나에게 대피 시간을 벌어줄 거다. 그쵸? 그런 개념들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쵸? 보의 설계 컨셉을 아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를 아셨으면 좋겠냐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복군보러 와서
그러면 볶음보는 뭐냐? 여기 압축축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축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면 기호는 이 휨 관련 기호에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햇이 붙습니다. 햇. 이렇게 햇 붙는 건 다 압축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대부분 저희가 책에서 예제에서 만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거 만나면 아래쪽이 인장측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중이 있어서 변형이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아래가 인장인 거고, 그쵸? 모멘트의 방향이 이렇게 정모멘트일 때 생각하고 했을 때 인장인 거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부모멘트가 걸려서 변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상부가 인장입니다. 즉 상부가 뭐가 돼요? 상부 철근비가 상부 철근이 로가 되고 하부 철근이 로 햇이 됩니다. 그쵸? 이거는 혹시나 제가 이 무조건 아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 문제에 따라서 모멘트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압축이냐 인장이냐가 결정되는 거지. 그죠? 근데 저희가 그냥 기본 개념을 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념을 알 때는 보통 아래쪽이 이제 인장, 그냥 정모멘트 기준으로, 그죠? 요거는 혹시나 나중에 이런 부분들 막 부모멘트 만났는데 막 이런 로 막 왜 거꾸로 돼 있냐 이런 거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렸고, 어쨌건 햇이 붙는 건 압축축을 의미한다. 근데 이게 꼭 위쪽은 아니다. 그냥 아래가 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그쵸? 그러면 압축축 철근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AS 또 햇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질문이 그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볶음보 과연 좋을까? 그러면 이 로 햇이 있으면, 그죠? 이 AS 햇이 증가하면 이 컨셉에 맞는가? 연성도가 증가할까? 라는 겁니다. 그쵸?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아셔야 됩니다. 답을.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더 많이도 아니고 딱 일단은 이거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제가 이 다음 정리에서는 그 두 가지 오늘 설명하는 정리했던 내용과 당근보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볶음보는 어떻게 되는지,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럼 강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약간 이런 거. 근데 결국은 강도를 구하는 것도 지금 뭐 당근보랑 이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개념이 평면 유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다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근보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면 볶음보, T형보도 이해가 잘 간다고요. 그냥 책을 쭉 읽으셔도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대신 핵심만 딱 볶음보에서는 뭐가 중요하지? 그것만 딱딱 캐치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그쵸? 항상 동력학에서도 저희는 거의 단자유도에 한 70%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늘 항상 시작은 갑자기 동력학 얘기를 하는데, 동력학도 항상 가장 없는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실제로, 그죠? 자유진동부터 하고, 감세 없는 거부터 하고, 감세 있는 거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볶음보도 실제로는 복철근에 철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들 설계해 보면 다 있어요. 대부분 다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당근보부터 시작했잖아요. 왜냐면 당근보의 개념이 사실은 볶음보나 이런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 많은 가정과 그런 기본 개념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쭉 꼼꼼하게 쭉 강도 계산하는 것까지, 흉강도 계산하고 강도 저감 계수까지 쭉 한번 하셔야 이제 볶음보 해서 시간이 짧아진다 이해하는데, 볶음보다 당연히 이렇지 라고 이해하시게 될 테니 꼭, 그죠? 볶음보 넘어오셨어도 당근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이 설계 컨셉에 이
볶음보의 압축축 철근, 볶음보 압축축 철근이 있는 겁니다. 압축축 철근이 좋은 쪽으로 기여하는지 나쁜 쪽으로 기여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보면 오늘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거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최대 철근비 기준으로 해서 인장식 철근에다가 철근량을 인장식 철근을 증가시켜요.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인장식 철근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인장식 변형률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인장측 철근이 증가했단 말은 인장측이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인장측이 강해졌다.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인장측이 강해졌어요. 근데 저희 보의 설계 컨셉 뭐라 그랬어요? 인장측을 약하게 해서 변형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근데 인장측이 어떻게 돼요? 인장측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그죠? 변형을 더 못한다는 얘기고, 이 설계 컨셉에는 반한 얘기다. 그래서 그래, 많이 넣더라도 너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어디까지 못 넣는다? 최대 철근비 이상은 못 넣는다.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설계 컨셉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딱 해서 인장 철근 많이 넣으면 여기 고정이죠? 여긴 0.003으로 고정합니다. 저희는, 그죠? 압축축 파괴되는 변형률은 인장측 철근을 증가시키면, 예를 들어 원래 여기가 설계를 만족했다라고 치고, 지금 여기 그린 게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입실론 y보다 크게 설계를 만족,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철근비보다 적게 설계를 만족하도록 그냥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훨씬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쵸? 즉 최대 철근비 완벽하게 만족 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변형을 많이 하도록 일단 됐다고 치고, 여기서 철근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쵸? 인장측이 세지니까 여기 변형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고정이고 얘가 줄어든다고요. 그쵸? 여기서 줄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장측이 강해지니까. 즉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혼자서 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쭉 도와줘요. 줄다리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조금만 힘을 줘도 되죠. 난 강해졌으니까. 그죠? 그죠? 우리 편이 많아졌으니까. 각각이 조금만 힘을 보태도 된다고요. 우리 편이 철근이 많아졌으니까 어떻다고요? 변형은 조금만 해도 된다고요. 그쵸? 즉 이렇게 되면 여기 중립축은 어떻게 돼요? 중립축은 아래로 내려온다. 요거까지 캐치. 그죠? 그러면 중립축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그쵸? 그냥 이 곡선 하나에서 그냥 다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설계 컨셉에는 인장측 철근이 변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변형 많이 못 하는구나.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죠? 이제 오늘의 답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 아래에다 적어볼게요. 인장측 철근이 증가했을 때는 중립축도 증가한다. 이렇게 하겠네요. 뭐가 증가해요? 인장측 변형률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중립축이 증가한다. 그죠? 그러면 압축축 철근이 했을 때는, 철근이 증가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압축축이 철근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가 강해져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같은 논리로 얘가 증가하면, 지금 왼쪽 아래 하고 있습니다. 이 햇이 증가하면 이번에는 압축축이 강해진다 는 얘기고, 그쵸? 압축축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인장측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나요? 요 지금 말씀 게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일단 개념적으로 그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되겠네. 이거 저희 설계 컨셉을 늘 기억하신 상태에서 휨제에서는 이건 나중에 슬래브 가서도 우리 휨제의 설계 컨셉은 연성고동. 우리는 취성 파괴를 설계에선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그거를 늘 염두한 상태에서, 그죠? 인장측 철근 증가하면 인장측이 강해져. 근데 우리의 설계 컨셉은 인장측을 약하게 해서 철근을 쭉 변형시켜야 되는데 인장측이 약해져. 그러면 설계가 원하는 컨셉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안 좋아지는 거겠구나. 그래서 최대 철근비 기준이 생겼고 최대 철근비가 그 안 좋아지는 방향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 딱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런 개념이었고, 그러면 압축 철근 증가한다. 압축 철근 넣으면, 그죠? 콘크리트 있는 요 위치에 뭐가 들어가요? 철근이 들어가면 이 콘크리트 환산 단면에서 정리한 걸 보셨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이렇게 있어. 철근을 환산 단면으로 바꾸면 이렇게 날개처럼 붙죠. 이렇게. 왜? 철근이 훨씬 세니까. 그쵸? 즉 이거를 콘크리트로 보자면 이거 갑자기 여기 압축축 콘크리트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즉 압축축이 세졌다고요. 압축축이 강해졌다고요. 압축축이 강해졌단 말은 상대적으로 인장측이 약해졌다. 그러면 인장측이 약해졌다? 그러면 인장측이 어떻게 돼요? 변형을 딴 색깔로. 이 색깔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인장측이 이 원래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축이 들어가면 여기 세졌죠. 압축축이 세졌어요. 압축축이 세지면 압축축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는 이 조금만 힘이 있어도 요 정도까지 결국 압축축이 0.85 뭐 FCK AB잖아요. 근데 A가 베타 1C고 중립축 난 중립축 조금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힘 자체가 세졌으니까. 그죠? 철근이 여기 있는 요 면적 자체가 세졌으니까 사실은 일부에서 어떻게 돼요? 요 B가 쭉 늘어났죠. 만약 환산 단면 기준으로 한다면, 그쵸? 어쨌건 내가 강해졌으니까 나는 좀 중립축은 좀 약해져도 돼. 근데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인장측이 약해져. 압축축이 강해지면 인장측이 약해져. 그러면 인장이 더 힘을 발휘해야 돼. 쭉 더 늘어나야 돼, 변형률이. 왜냐면 철근비를 인장측을 더 넣은 건 아니니까 같은 철근에서 변형을 더 해야 된다고요. 즉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지금 최대 철근비 인장측 철근을 넣었을 때랑 같은 논리로 지금 저희가 바라본 거예요. 같은 논리로 바라본 거고, 압축측이 강해졌다. 상대적으로 인장측이 약해졌다. 인장측 변형이 쭉 돼야 된다. 즉 인장측 변형 늘어난다. 그죠? 압축측이 강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인장측 약해졌으니까. 그럼 중립축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 줄어듭니다. 그쵸? 압축축 입장에서는 난 조금만 압축축 여기 깊이 조금만 있어도 평형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세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인장측을 마치 약하게 해서 변형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뭐가? 압축축 철근이. 즉 압축축 철근을 많이 넣으면 어때요? 보혜 설계 컨셉과 설계 컨셉에 반하는 쪽이 아닌 보혜 설계 컨셉과 맞는 쪽으로 변화하죠. 즉 지금까지 지금 요 말씀드린 부분을 하면 처음에 질문 볶음보 과연 좋을까? 어때요? 좋다고요. 그쵸? 보혜 설계 컨셉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보혜 설계 컨셉 인장측을 약하게 해서 인장측을 변형을 많이 하도록 해서 연성거동을 유도한다. 압축축 철근을 많이 넣는다. 압축축이 강해진다. 상대적으로 인장측이 약하게 된다. 인장측이 약하기
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장 측 변형을 많이 하게끔 한다. 인장 측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으니까 변형으로 쭉 많이 커버한다. 그러면서 중립 축은 더 위로 올라간다. 그쵸? 마치 뭐랑 같아요? 압축축 철근을 넣는 건 인장측 철근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좋다고요. 일단 오늘의 답. 복근보 철근 과연 좋을까? 복근보를 복철근을 많이 넣으면, 즉 압축축 철근을 넣으면 좋아진다. 그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좋아진다. 지금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자연스럽게 쭉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꼭 당근보부터 쭉 어디가 막히는지를 체크하셔서 꼭 그 공백이 있는 부분을 메꿔주셔야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중에 T형보나 이런 거 가도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그죠? 네, 이렇게 오늘 복근보 처음 시작에 대한 내용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